그러니까 친절하시고 센스가 좀 있으시고 사교성도 좋으시고 피드백 잘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요렇게만 하셔도 중개업 계약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덕이TV입니다. 오늘은 중개업을 잘하는 성격 따로 있을까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적성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보통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 중개업을 잘 하시고 계약을 많이 하시는 소장님들을 보면 보통 대부분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일단 친절하신 분. 부동산은 보통 부동산으로 바로 오지 않고요. 전화로 먼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잖아요. 전화 문의를 통해서 내가 만족이 돼야지만 이 부동산으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이러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팅까지 이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많이 어렵겠죠. 일단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손님이 어떻게든 내 부동산에 올 수 있게 이제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주셔야지 미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절하신 분은 일단 손님이 많으세요. 그리고 센스 있으신 분, 두 번째. 센스가 조금 있으셔야지 고객하고 대화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바로 캐치를 해서 이 손님은 A라는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B 아파트가 더 잘 맞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좀 빨리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아파트만 보러 왔는데 오신 김에 이런 매물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겠냐, 여기 바로 보여드리겠다 해서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 B 아파트를 보고 만족도가 더 높으신 거죠. 이렇게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바로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는 성격이 센스 있으신 분이 계약도 잘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외향적이거나 뭐 내향적이거나 이런 걸 떠나서요, 사교성이 조금 좋으신 분 있잖아요. 사교성이 좋으신 분들이 계약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현장 안내를 갔을 때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뭐 다른 물건을 찾거나 그럴 때도 이 부동산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 뭐 얼마 전에 어떤 집 봤던 사람인데요, 다른 것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전화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신뢰관계를 잘 쌓아 나가야지만 계약으로도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교성인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사교성이 좋으신 분. 그리고 네 번째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 이거 근데 생각보다 피드백 해주는 부동산이 많이 없어요. 전화 통화 끊고요, 문자로 명함이 날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화 끊으면 문자 오면 보면 명함이에요. 부동산 명함이에요. 근데 손님이 뭐 이런 물건을 찾고 있다 해서 찾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끊은 다음에 이게 뭐 물건이 있던 없던 안녕하세요, 뭐 어디 부동산인데요, 문의 주신 조건에 맞는 매물은 찾아봤는데 지금은 그러한 조건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없네요. 혹시 추후에라도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전화라든지 문자로 피드백을 해주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요, 손님이 10군데 부동산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피드백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은 이 부동산에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내 성격을 좀 바꾸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부탁을 하거나 거절을 하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성격인데, 그래서 집 보러 가는 것도 좀 많이 눈치를 보거든요. 매도인분이나 임대인분한테 하루에 막 3번, 4번 계속 전화를 하는 게 좀 많이 눈치가 보였는데, 그냥 뭐 몰라, 뭐 어떡할 건데 일단 해, 전화 걸지 뭐 하고 이게 약간 좀 정신을 다시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몰라 하고 전화를 걸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어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중개업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시고 센스가 좀 있으시고 사교성도 좋으시고 피드백 잘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요렇게만 하셔도 중개업 계약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중개업을 조금 고민해 보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게으르신 분, 게으르신 분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되지는 않으시는데, 중개업은요 부동산에 요즘에 앉아서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손님이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매물 광고 같은 거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매도를 하려는 집 한 군데, 요 집 하나에 부동산 광고가 10개씩도 막 달려 있어요. 한 집인데 광고는 10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군데 부동산 중에서 손님이 나한테 전화를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전화를 오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문의를 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신 분들은 오래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 중개업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데가 저밖에 없잖아요. 중개사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중개사한테, 매수인은 또 중개사한테. 그러니까 저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건데, 이 과정이 진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과정에서. 그래서 스트레스에 진짜 취약하고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중개업과 잘 맞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게 귀찮다? 그러면 중개업 절대 할 수 없어요. 중개업을 하면서 저는 보통 하루 평균 50에서 60통 정도 전화를 걸고 받는데요. 어떤 날은 진짜 전화만 받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온 날이 있는데, 거의 한 200통은 한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 통화 목록 스크롤을 올려도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뭐 하고 있는 중에 대기 중 통화로도 걸려오고, 뭐 캐치콜로도 들어오고, 그 전화가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제 전화 자체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이렇게 중개업을 잘 하시는 분들의 성격과 이런 분들은 중개업 하시면 안 돼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